네, 안녕하십니까.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을 공부할 텐데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중학교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음 영상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수학자들이 해를 구하기 위해 고민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양수 1과 음수 1이 있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루트를 사용하여 나타내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두 방정식의 해는 구할 수 있었지만, 제곱해서 음수 1이 되는 수는 실수의 범위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수를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상 속의 수라는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허수라 하였고, 오일러는 기호 i를 사용함으로써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를 나타내는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허수가 정의되기 전 이미 이탈리아의 수학자 카르다노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에 대해 위대한 술법에서 다루었고, 16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 봄벨리는 대수학이라는 책에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사이의 사칙 연산 법칙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쓸모없는 수나 형식적으로 다루는 수로 여겨졌던 허수가 현대에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거나 물리학, 전기공학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영상을 봤는데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준비학습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무리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43쪽에 복소수의 뜻과 사칙연산 내용입니다. 다음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요, 개념 열기가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2차 방정식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방정식은 실수의 범위에서 해를 갖는지 말하시오. 그렇죠?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가. 무리수로 배웠었죠. 제곱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x의 값을 x를 뭐라고 했었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x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a를 썼는데요. 제곱해서 a가 되는 값은 플러스 루트 a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었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가 존재했죠. 물론 a가 0이면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둘 다 0이니까 하나의 값을 갖겠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x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해는 무슨 얘기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의 그대로 따르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루트 안에는 항상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냐면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x는 그때 우리가 그런 값을 우리는 실수라고 했거든요. 실수는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값은 실수의 범위에서 없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숫자를 하나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우리 i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i라는 기호는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기호를 제안을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이때 i는 아까 말한 것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문자가 또는 하나의 값이 두 개의 값을 갖게 된다는 안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도록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이때 이 i는 그래서 허수 단위라는 이름을 맡아요. 허수 단위, 실수하고 비교가 되죠. 그렇죠? 실수와 비교가 됩니다. 실수라는 건 뭐였어요?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실수였어요. 반면에 i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죠. 자, 실제하는 수,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수라고 해서 우리가 허수 단위 i라고 합니다. 오일러는 이 허수 단위 i라는 기호는 그 상상의 수, imaginary number라는 상상의 수에서 i자를 따왔다고 해요. 자, 그래서 허수 단위였습니다. 이렇게 허수 단위를 정의하고 나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떠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숫자였냐면 다음과 같이 a 더하기 bi로 표현되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숫자를 사람들은 복소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좀 복잡한 수, complex number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걸 복소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A와 B는 실수이어야 합니다. A와 B는 실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A는 실수 부분, 이런 A 플러스 BI의 실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BI에 있는 B는 우리가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앞에 A와 B의 조건은 뭐가 있냐면 실수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실수에는 0이라는 값도 있기 때문에 B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실수 A가 나오거든요. 이 값도 당연히 복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보다 더 큰 수의 범위가 된 거예요.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럼 B가 0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수를 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가 0이 아니면, 즉 i라는 문자가 보이는 B가 0이 아니니까 없어지지 않았겠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했었죠. 근데 그 실수하고 허수를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복소수에 대해서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해요. 왜? 같은 값은 서로 빼면 어떻게 되죠?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같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얘는 복소수는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자, 따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자, A, B, C, D가 실수일 때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으면, 그렇죠? A 더하기 BI하고 C 더하기 DI는 같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 여기서 A하고 C는 뭐냐면 두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죠. 자, 실수 부분과 그 다음에 B하고 D, 즉 이 두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 되겠죠. 이 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거꾸로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가 서로 같으면,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A하고 C 실수 부분이죠. 실수 부분끼리 같고 또 동시에 허수 부분도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과서 45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가 있죠. 3 더하기 i는, 자, 2 빼기 x 더하기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i랑 같으려면 실수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끼리, 여기는 허수 부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1이라는 값이 있는 거죠.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 빼기 x가 3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y는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같을 때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히 a 더하기 bi가 0이면, 자, 0은 우리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 더하기 0i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같으려면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켤레복소수. 혹시 켤레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쓰는지 아시나요?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둘이 닮았지만 어쩐지 조금은 다른, 그렇죠? 신발,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이 완전히 똑같지 않고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켤레근, 2차 방정식의 켤레근도 나옵니다. 켤레복소수. 자, 한 짝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자, 켤레복소수입니다.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복소수 a 더하기 bi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요. 허수 부분이 뭐였죠? 허수 부분? b가 허수 부분이었죠. b가 허수 부분.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부호를 바꿨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꾼 이러한 수 a-bi를 복소수 a 더하기 bi의 켤레복소수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a 더하기 bi에다가 위에다가 길게 작대기를 하나 얹어놨어요. 뭐 영어는 바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그냥 뭐 읽기 어색하면 그냥 a 더하기 bi의 켤레복소수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i의 켤레복소수 뭐랑 같다고요? 네, a-bi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기호는 서로 같은 기호입니다. a 더하기 bi의 켤레복소수 a 플러스 bi의 반은 a-bi와 같다. 자, 이게 켤레복소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 마이너스 i의 켤레복소수는 하고 물어보면 네, 뭐만 바꾸라고요? 허수 부분인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3 플러스 7i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라. 그러면 3 마이너스 7i 이렇게 되겠죠. 자, 4의 켤레복소수는요. 4는 더하기 0i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 자, 그러면 허수 부분 0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봐야 여전히 0i니까 그건 쓸 필요 없죠. 자, 그러면 3i의 켤레복소수는요. 얘는 0 더하기 3i거든요. 허수 부분 3 플러스 3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i.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꾼 게 켤레복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자주 사용하게 될 거니까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 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요.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요. 왜 정의를 하게 되냐면 실수 부분, 실수하고요. 허수 부분하고 더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1하고 i를 더하게 되면 얘가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느냐? 어떤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느냐? 0? 아니죠. 마이너스 1? 아니고요. 마이너스 0? 뭐 이건 그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안 돼요. 하나로 표시가 안 되고요. 서로 더하지도 못하고요. 더하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더하기를 할 때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은 같이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 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복소수의 뺄셈과 덧셈은 이렇게 두 복소수를 더할 때는 그렇죠? 어떻게 더했어요? 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A하고 C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했죠. 끼리끼리 더했어요. 자, 복소수의 뺄셈 마찬가지예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빼주고요. 뺐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역시
빼줬습니다. 계산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덧셈과 뺐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2i와 1 빼기 3i를 뺐습니다. 더하기는 너무 쉬우니까 빼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두 식을 세로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그럼 빼야 되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7 빼기 1이에요. 얼마? 네, 6이 되겠죠. 다음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줍니다. 자, 계산하면 5가 돼요. 이거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니까요. 나머지 부호하고 i자를 갖다 넣어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됐습니까? 6 더하기 5i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빼주거나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뭐만 알면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그 두 가지만 알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학 공책에 여러분들, 자, 공책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다 작성을 안 한 친구들인데요. 먼저 왼쪽 위에 보면 단원명. 자, 단원명 여기서는 뭘 적어야 될까요? 네, 복소수의 뜻과 사칙연산 중에서, 그렇죠? 요거죠. 복소수의 뜻과 사칙연산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가 뭐예요? 자, 이게 학습 목표예요.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일자, 오늘 날짜 적어야 되겠죠. 오늘 날짜, 일자 다 적고 나서 첫 번째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있었죠. 정리해서 적도록 하시고요. 자, 꼭 알아야 하는 문제를 풀고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 왼쪽 아래 부분이죠. 44쪽의 문제 1번과 45쪽의 문제 2번을 적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3번 풀어봅시다에는 못 풀었던 나머지 문제 45쪽의 문제 3번, 4번, 46쪽의 문제 5번을 쭉 적어서 문제도 풀어야 되겠죠. 그거를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